제목 보세요. 못하겠다. 눈물 쏟은 선우은숙 씨. 허준 변호사님, 뭔가 감은 잡았는데 왜 눈물을 펑펑 쏟은 걸까요, 세상에? MBN의 대표 프로그램이죠.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4년 7개월 동안 함께 해온 선우은숙 씨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잦은 하차를 아하. 선언을 했습니다. 네. 아마 이 소식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지난 주말 토요일이었죠. 마지막 녹화분이 방송이 됐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아하.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네네. 사실은 오늘 녹화하면서 막 즐겁고 좋았었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뭔가 답답한 게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선운숙 마담님이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셨는데 저희도 많이 놀랐고 사실 동치미에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오늘같이 불편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어제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제가. 나 정말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는 너무 값지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그 누구를 떠나서 좀 이게 누구나 다 겪는 아픔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 나를 좀 추스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아쉽지만 오늘 방송을 끝으로 동침에서는 여러분들을 잠깐 못 뵐 것 같아요. 그동안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저한테 많은 힘을 주셨던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저런 상황이었군요. 딱 이 얘기를 하시려고 우리 요인경 평론가님이 이제 합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 뭔가 그게 느껴져요. 애써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려는데 목소리가 떨려요. 잔잔하게 떨립니다, 지금. 예, 사실 MBN의 동치미는 MBN을 대표하는 예능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선우은숙 씨가 40여 년간의 연애 생활 중 처음으로 출연한 예능 프로예요. 나올 때도 큰 마음을 가지고 나왔고 또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으셨는데 네. 결혼과 이혼 이 사건으로 이렇게 너무나 많은 풍랑을 겪으셔서 그러네요. 몸과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5일 날 이혼을 발표하고 마지막 방송은 6월 1일자로 이제 방영이 됐는데 그 두 달이 아마 선우은숙 씨에게는 한 20년 정도의 시간처럼 느껴졌을 거고요. 마음의 상처도 상처지만 일단 몸이 되게 많이 지친 상태라고 합니다. 저기서는 본인이 울먹거리는 걸로 끝나지만 녹화 끝나고 전 녹화장이 울음바다였다고 그래요?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많은 분이 사랑을 또 받았지만 호기심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댓글을 남겨주셔서 또 다른 마음의 상처와 또 책임감을 느끼고 자진 하차하고 본인을 추스르겠다라고 이제 밝혀서 제작진들과 동료들도 굉장히 이렇게 아쉬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선우은숙 씨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자진 하차를 결정하기까지의 그 마음 사실 어떻게 저희가 다 일일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본인 얘기를 듣는 게 제일 낫겠죠.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요새 일어난 상황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저희 동치미를 사랑하시는 팬분들께 정말 걱정 아닌 걱정도 끼쳐드리고 또 염려도 끼쳐드리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무리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이 참 많았어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다 완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그런 팬들이 저한테 큰 힘이 됐고 저렇게 울먹울먹 하면서 말을 계속 이어가는 선운숙 씨인데 그런데 뭔가 지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로 참 이 불편을 드렸고 죄송하다면서도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무리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이라는 단서를 깔아서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이번에 이제 서운우 은숙 씨가
사회적으로 내가 무리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어쨌든 피로감을 느끼게 해서 죄송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은 유영재 씨가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논란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선우숙 씨도 미리부터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유영재 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 일부분은 또 억울하다는 뉘앙스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유영재 씨가 억울하다고 하면 그건 선우숙 씨가 모함을 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우숙 씨도 뭔가 잘못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선우숙 씨가 내가 무리를 일으킨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잘못하고 가해행위를 하고 모함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나는 단지 유영재 씨의 거짓말에 속았을 뿐이다. 나는 피해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내가 피해자인 것과 상관없이 이러한 이슈의 주인공은 됐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게 해드려서 어쨌든 연예인으로서는 팬들한테 도의적으로 죄송하다.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운숙 씨는 참 세월이 빨랐던 것 같아요. 동치미의 핵심 마담 자리에서 5년간 있었던 그 마담 자리에서 잠시 하차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유영재 씨의 근황이잖아요. 먼저 유영재 씨가 자신의 개인 유튜브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했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긴 시간 침묵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잘 버텨내면서 기나긴 그 싸움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지금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유인경 평론가님 이제 유영재 씨가 이제 이혼하기 전에 간혹 동침에 같이 출연했잖아요. 네. 선운숙 씨 나올 때 있는 예. 상황에서. 네. 그럴 때는 두 사람 사이가 약간 뭔가 위험한 조짐이 있다, 뭐 이상한 조짐, 분위기가 이상하다, 뭐 그런 게 없어. 그냥 그때는 그냥 잘 행복해 보이는 그런 부부였어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갔다 왔을 때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때 약간의 다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상처받았던 거를 손은숙 씨가 토로하긴 했지만 저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네. 예, 근데 그 후에도 워낙 서로가 신혼부부잖아요, 나름. 네.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서로 굉장히 사랑하고 또 에피소드도 많고 그래서 나왔을 적에 동반으로 나왔을 적에는 어떤 약간 아슬아슬함 이런 것들은 약간 엿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60년 가까이 다르게 생활하다가 결합에 아무리 정이 깊다고 해도 갑자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옆에서 바라보던 분들도 지적을 해주는 경우 좀 있었긴 했지만 네.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될지는 동치미 제작진들도 짐작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최재범 교수님. 예. 유영재 씨의 근황을 저희가 들려드리고 싶은데 앞서 마지막 유튜브 방송은 전해드렸습니다만 더러운 성추행의 프레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법적 다툼을 예고했었는데 지금까지 법적 다툼 했다는 얘기는 안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유튜브 방송 아까 했던 방송이요. 4월 말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 달이 훌쩍 넘은 그러네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영재 씨에 대해서 들려온 소식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렇죠. 이 얘기까지 우리가 전해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참 얘기가 없다가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유영재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 뭐냐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성추행 얘기를 했으니까 네. 선운숙 씨의 친언니의 강제 추행 사건 관련된 게 아니고요. 네. 이번에 이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선운숙 씨와의 혼인 취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유영재 씨가 정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지난달 14일 날 수원가정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은 시쳇말로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번에 김호중 씨 사태에서 저희가 봤습니다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다. 뭔가 지금 힘께나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좀 그런 변호사를 해서 강력한 법적 다툼을 해보겠다. 뭐 그런 뭐 의도로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혼인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유영재 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가 부장 판사를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전관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선우은숙 측 변호인과 통화해 봤더니 네. 유영재 측은 답변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정도의 답변만 했다고 합니다. 이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변호사 선임 초기에는 구체적인 주장을 담지 않고 간단히 원고의 청구를 배척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답변서만 내놓고 추후에 자세한 주장과 증거를 담아 준비 서면을 제출하는데 아직까지 소송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이 가능합니다. 네. 또 아직 재판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선우은수 측 변호인은 또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전관 변호사 선임 전혀 상상도 못했다. 선임료가 상당히 비싼데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혼인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정작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추정컨대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거나 변호사 선임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민사 가사 사건과 다르게 형사 사건에서는 일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이미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하더라도 선우은숙 측이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있고 그렇군요. 특히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조사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당 부분 준비를 해두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 예정해두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무엇보다도 형사 사건과 관련해 유영재 씨가 법적 다툼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상당히 충실하게 다툴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일단은 알려진 건 지금 허주현 변호사님 선운숙 씨와의 혼인 취소 소송 관련해서 지금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럼 이 소송의 쟁점은 뭐가 될까요? 핵심 쟁점은 혼인 취소 사유, 그러니까 유영재 씨한테 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뭐 사실혼이 단순히 동거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사실상 부부로 뭐 가족간 왕래도 하고 이런 정황들이 다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조금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네. 지금 두 사람이 이혼 조정이 성립이 됐다고 하는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취소 소송이 가능한가? 물론 두 가지의 어떤 이혼과 취소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과연 그 실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을 여지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무효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소송전도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지금 이 관심이 쏠리는 사건이에요. 계속해서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